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법원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은 95.2%로 이 업체가 법원의 통계를 분석한 200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2017년 92.3%에서 2018년 89.3%, 지난해 85.5%로 2년 연속 하락했으나 올해 95.2%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도시재생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관련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기업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투자도 유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토부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기준인 2021년 기준 임대료를 가구 지역별로 3.2%부터 최대 16.7%까지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소국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다만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 유지급여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법원 경매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의 핀셋 규제가 전국으로 향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지방에서까지 아파트의 경매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통계 분석 관계자들은요, 올해 주거시설에 물린 경매 수요는 전세난 등의 여파로 인해서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번호 열려 있는데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예전과 같은 연말 분위기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년도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2020년 정리해보고요. 2021년도의 전망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2020년도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뭐 각종 규제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 뭐 지난 3년까지 쭉 따져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였고요. 올해가 그 정점을 찍은 어떤 해가 아니었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연 안정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실제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통계와 내년 시장 전망을 좀 통해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을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2021년도 부동산 시장, 또 2020년도 부동산 시장까지 마무리하는 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 시장 정리를 하게 되면 가격과 거래, 공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 각종 기관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이 매매가가 4.96%가 상승을 했고요. 이건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6.9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3.31%, 이거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통계는 좀 다르겠죠. 거기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이 2.25%가 상승을 했고요. 아파트 시장이 3.05% 정도. 지방 시장이 웬만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시장들이었는데 이제 이번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 특히 이제 지방 쪽에 있는 주택 가격도 이렇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덩달아서 전세값도 오르겠죠. 1.66% 상승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거래량을 보게 되면 주택 거래가 41.6%가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총 주택 거래 매매 거래량은 1월부터 9월까지가 이제 34만 건 정도 되는 거고요. 주택 거래 지방 같은 경우도 주택 거래량이 33% 정도 증가됐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현재 가격 상승률은 또 어떤 비율은 비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대비 증감분을 봤을 때 인허가 물량은 16.8%가 수도권 지역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한 4, 5년 정도에 입주할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준공 물량, 특히 이제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3.3% 정도가 줄었다. 이거는 이제 전년과 비교한 겁니다. 2018년도와 비교한 거고요. 2019년도와 비교한 거고요. 공동주택 분양 승인 같은 경우는 16.2%가 증가가 됐습니다. 뭐 공공임대라든가 공적 전세 뭐 이런 것들 현재 공공에 관련된 공적 임대주택들 공공성을 띈 그런 주택들 공급을 굉장히 주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분양 승인도 많이 늘어났다 보셔야 되고요.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물량이 3.1%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시장에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그 주변에 경쟁률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 그 전에 준비하고서 분양을 앞두고 또 인허가를 받을까 말까 이 물량을 허가를 받았을 때 향후에 분양성이 있나 없나 이걸 고려했던 업체들 보유하고 있던 업체들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3.1%가 증가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 물량도 당연히 1.9%는 준공 물량은 1.9%가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준공 물량은 3, 4년 전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3.9%.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공주택들 현재 분양 승인이라든가 준공 이거를 굉장히 시기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또 분양 승인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도권 매매는 서울 같은 경우는 2006년 대비했을 때 2.4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집값이 2배가 넘게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4월 이후의 상승률 같은 경우 서울 지역이 26.3%, 인천 지역이 13.8%, 그다음에 경기 지역이 18% 정도가 올랐습니다. 2019년도 4월 이후의 상승률이고요. 2020년도 7월까지의 연 누적 기준을 봤을 때는 서울 지역이 12.3%, 인천 지역이 14.3%, 경기가 12%대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이 완만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장이야 당연히 그럴 테지만 현재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저항감, 특히 이제 가격에 관련된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그만큼 이제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지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도권 매매 가격 격차,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격 격차가 있죠.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평당가를 봤을 때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2006년도부터 쭉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평균의 평당 가격은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3,300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는 현재 2006년도에 실제로 1,400만 원 정도에서 거의 2배 이상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700에서 800만 원 정도대였다가 지금 현재는 1,300만 원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또 현재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안에 25개 자치구, 그 중에서도 가격 격차가 심하죠. 그랬을 때 서울 평균 평당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수치를 보게 되면 3,2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에서 300만 원 정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비싼 현재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봤을 때는 금액을 봤을 때는 5,900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5,900만 원. 재건축, 재개발, 일반 아파트, 기존 아파트까지 싹 다 포함했을 때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거기에 현재 최저가 같은 경우는 최저가는 현재 채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가 거의 한 3배 정도 난다. 서울 지역에서도 3배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비싼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승 곡선이 큽니다. 그렇지만 최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만하게 오른 걸 보실 수 있죠. 그 주변 시세와 거의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방 시장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많이 상승했던 부분, 2019년도 8월 이후 상승률이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도 9.4%, 그냥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도 4.8%나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도 7월 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방 광역시가 12.3%대, 또 지방 도시 같은 경우도 그냥 4.2%대, 거의 4%에서 12%대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이 지방시장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가격이 오를 일이 없었던 지역들까지도 굉장히 가격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그 호가가 높아지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현재 부동산 정책 2기 신도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올랐던 부분을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015년도 대비 2019년도에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49.1%가 4년 만에 줄었고요. 거기에 비수도권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물량도 굉장히 현재 감소가 됐고 특히 서울 지역은 거의 현재 변동사항 없이 계속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비수도권 지역의 인허가와 또 수도권 지역의 인허가 받은 물량, 거기다 준공 물량까지 봤을 때도 수도권 인허가는 전년 대비 16.8%, 또는 현재 준공 물량은 2.7%가 늘어났지만 이거는 뭐 현재 준공 물량이야 한 4, 5년 전에 현재 분양승인의 인허가를 받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저 수도권 인허가는 전년 대비 16.8%가 줄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2021년도, 22년도, 최대 2023년도까지는 현재 물량을 공급할 수, 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어디서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현재 2년, 3년 정도 시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 시장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또 전세 시장 변화는 당연하죠. 가격이 오르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도 같이 덩달아 끌어올리기 때문에 2019년도 8월 이후 상승률이 지방 광역시가 9.4%대, 그리고 지방도 현재 4.8%, 그리고 현재 2020년도 7월 연 누적 기준 봤을 때 12%대, 4.2%대, 전세 시장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0년도 들어서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전세 수요가 그만큼 몰리면서 전세가 이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 내 집 마련의 어떤 그 전환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청약 기준 가점제 이런 것들 또 통해서 물량 또 축소 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라도 현재 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수요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현재 3기 신도시 주변으로 전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양주와 구리, 하남, 인천, 과천, 부천, 고양 지금 현재 발표됐던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가 가장 빠르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그래서 이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또 대거 몰릴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물량들이 그만큼 확보가 될 테니까요. 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거기서 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서 임대 수요로 또 임대차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실제적으로 월세, 전세 시장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대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더욱더 커질 거고 그중에서도 월세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비율을 보시게 되면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87.2%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세로 갈 수요는 10.7%밖에 안 되고요. 또 보증금 월세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비율이 49.8%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갈 수요는 47.5%, 거기서 1.2% 정도는 월세로 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사는 사람들 23.9%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세로 갈 수요는 31.6%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내 집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월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에서도 현재 월세 시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수요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세 월세 비율 봤을 때도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걸 보실 수 있고 월세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 거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도 그만큼 전세 수요 대비 월세가 그만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경기는 악화되고 현재 월세 부담은 커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이 현재 말소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진 말소해서 1년 내 처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그 과징을 물리지 않고 있죠. 거기에 거주주택 과세특례 5년 내 매도라든가 또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과세 특례, 장특공제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저울질을 할 겁니다. 올해 말까지 10년 장기주택으로 또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에는 현재 장특공제 70%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은 현재 상승된 부분 그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 자동 말소 수량이 언제 가장 많이 몰리냐면요.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정도 4만 5천 가구, 4만 3천 가구, 그리고 현재 7,400 가구 했을 때 현재 기간이 도래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시점이 2022년도인데요. 내후년이죠. 내후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현재 임대주택 물량들이 그만큼 쏟아질 수 있느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세금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물건이 다시 시장으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대신에 실제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커지다 보니 증여가 늘어나죠. 당연히 증여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세대 증가율부터 먼저 보게 되면 세대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요. 세대 수가 그만큼 많이 증가된 데는 분리세대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분리세대가 되면서 가가호 실제로 집이 필요한 세대들도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현재 수중자 나이대별로 봤을 때는 20대와 30대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어린 자녀들한테 현재 부모님들이 이제 집을 물려주는 형태로 중개세를 내면서 그냥 물려주는 형태로 어쨌든 집을 사기도 어떤 불안한 조건이고 하니 갖고 있는 집을 그냥 물려주는 조건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것도 현재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층이 집 사기 위해서 대출 활용 많이 합니다.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의 규제가 들어갔죠. 지금 또 1주택자 집이 한 채 있는 20대가 23.4%고요. 집이 한 채 이상이 되는 비율이 34.5%입니다.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20%에서 30%대.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 정말로 관심을 안 가졌던 세대들까지 이제 집을 한 채, 두 채씩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장에 변화가 생기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후주택 20년 이상 된 주택도 매입하는 비중이 실제로 20대 이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56%대까지 늘어났습니다. 20년 이상 된 주택을 뭐하러 사겠습니까? 재건축이겠죠. 여러 가지 여건상 부모님들 해왔던 어떤 부동산의 투자 어떤 그 관련 내용들을 답습을 하면서 기본의 20, 30대들이 그만큼 현재 시장 진입이 그만큼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2015년도부터 쭉 봤을 때 2020년도는 45만 가구가 현재 인허가 물량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47만 가구, 2020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45만 가구다. 이거 당장 공급되는 물건 아니죠. 허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이제 건축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적어도 2023년도나 돼야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이 물량들이.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1, 2년 정도 시간 빠르게 잡았을 때 현재 2020년도 30만 가구는 2022년도에나 입주할 수 있는 물량, 2021년도 32만 가구 굉장히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해서 각 연도별로 봤을 때도 물량이 굉장히 공급이 줄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국내 부동산 유망 투자처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상가나 재건축 아파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나 재건축 아파트가 그만큼 수익형 건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통건물을 산다거나 각 호실별로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통건물을 사는 경우도 많겠죠. 거기에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그만큼 이제 인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토지 임야라든가 오피스텔, 일반 아파트, 오피스 빌딩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상가와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앞으로도 계속 유망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 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통계를 보시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높은 가격에 처분 가능하다가 24.5%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 때문에 19.8%,
새로운 자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18.9%. 그럼 요 세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70에서 80% 정도 되겠죠. 가장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세금 부담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투자처가 있다면 다시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 한 군데 묶이는 게 아니고요. 다시 투자처를 찾아서 또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 절대 부동산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1년간 부동산 경기는 어떠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5% 정도는 긍정적이면서 유지가 될 거다. 떨어지진 않을 거다. 앞으로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겠죠.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보합이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 이걸 합치게 되면 75% 정도 되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은 더욱더 높습니다. 83% 정도입니다. 83% 정도는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시장도 현재 53%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거 10%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현재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물량 희귀 또 감소라든가 재건축 물량 축소 거기에 각종 규제 때문에 매물이 풍기 현상 또 현재 전세 물량 수요가 딸리면서 전세값 상승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은 다 있겠지만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처를 2021년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2020년 올해는요,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방까지 상승의 불길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2021년도에도 물량 자체가 귀해지고 부족한 만큼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 내놔주셨고요. 앞으로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지역도 두 지역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주변에서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권에서 상가 찾으시는 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보신 이유 만나볼까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C노선이 연결되는 현재 3호선, 신분당선 연장선 양재역에 바로 최역세권이고요. 서초YC와 경부고속도로 연결된 부분 또 이미 준공이 된 물량이고 현재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가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강남역과 신분당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강남대로 이면에 또 재건축 단지라든가 현재 각종 기업체들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양재역까지는 굉장히 큰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또 현재 권역별로 강남역과 고속버스 또는 양재권역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인프라는 뭐 기본적으로 다 갖춰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실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죠.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서초구청 복합화 단지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양재 R&CD 단지는 현재 약 3조 원의 어떤 그 R&D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어우러진 단지가 되다 보니 서초구에서도 가장 큰 면적의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C노선은 이미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양지역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가격은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고요. 임대 보증금 3천만 원, 월 130에서 180만 원 정도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직장구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 풍부하죠. 양지역세권 개발 때문에 그 주변에 투자 수요가 굉장히 몰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최역세권 환승력 때문에라도 앞으로 투자 가치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주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3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에서도 욕심나는 황금노선 9호선 근처 가보겠습니다. 방 3개짜리 주택 바로 만나볼까요? 네, 그것은 언주역의 최역세권이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이것도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언주역과 전철역과 굉장히 가깝죠. 또 삼성동 개발 복합지구까지 연결되고요. 그 주변에 인프라는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반포IC까지도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거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이 되게 되면 전철역만 8개, 오른쪽에는 바로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에는 지하 쇼핑 공간이라든가 종합병원부터 백화점 시설까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돼 있고 대형 상권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고요.
언지역 세권 주변으로 현재 상업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또 지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 주거지역도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투자 가치도 있다 보시고요. 차량과 연결된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의료 관련 시설들, 그 주변에 직장인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과 관련된 개발은 현재 탄천을 중심으로 영동대를 중심으로 탄천과 송파 또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투자 가치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삼성동으로 거듭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 공간 5개 공간으로 나눠서 개발, 지하 공간은 지하 6층까지 개발하면서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GTX A노선과 C노선 미래신사 또 현재 경전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2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까지, 임대 금액은 3억 6천만 원부터 3억 7천,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임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금이 1억 6천만 원부터 1억 7천, 실투자 금액 2억 3천만 원에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을 수 있고요. 언지역 초역세권, 평지 입지, 강남역과 노년 대형상권 이용할 수 있고요. 투룸과 복층식 원룸에 화장실이 2개 갖춰진 3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초저가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높다. 그 주변에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한 활성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인 플랜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방 3개짜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혼자 찾지 마시고 전화 한 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유망 투자 상품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박영시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둔화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0으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유지돼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고 지역에 따라 사업자가 체감하는 주택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모시고 채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상급지, 즉 좋은 지역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자,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직주 근접을 가장 포인트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해 보고 상급지의 조건으로 직주 근접이 왜 중요한지 살펴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하시죠. 네,
최근에 그 부동산 규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만 해도 뭐 617, 710 그다음에 다양한 규제 방법이 계속 나오면서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오히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세금이 그 규제가 세다 보니까 똘똘한 채로 가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일어난 현상은 서울에서 이제 전국 그 땅끝 마을까지도 이제 전국에 걸쳐서 모든 부동산 가격이 특히 상급지 중심으로 아파트 24평이나 32평 그런 평형대가 대략 한 10억 정도 호가가 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은 이제 직주 근접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동산으로 접근하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 시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 정책이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상급지로의 부동산 가격 상승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각 자치구별로 이제 인구수와 일자리 수 그다음에 대기업 100대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 대비 일자리는 약 44%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원도와 제주도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약 42.9%, 약 43% 정도가 인구 대비 일자리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실 부분은 바로 이제 서울 부분에 100대 기업 중에 71군데가 이제 바로 이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100대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이제 서울 지역을 한번 자치구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100대 기업이 많은 곳이 바로 이제 중구, 바로 이제 18곳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와 영등포구, 그다음에 강남구, 그다음에 이제 강서와 이제 서초, 송파 해갖고 그 강남 3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2030 플랜의 3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안에 100대 기업이 본사가 그 3대 도심지 안에 있는 모습 지금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울시의 이제 자치구별로 이제 기업체와 이제 종사자 현황을 한번 나타낸 표입니다. 바로 2018년 서울시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이제 잘 살펴보시면 아마 누구나 예상을 했을 텐데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체 수는 약 한 7만 1,000여 그 기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구 종사자는 바로 이제 69만 약 70만 그 가구 인구가 이제 이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의 인기가 정말로 계속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바로 이제 강남구 옆에는 서초구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5번째는 송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왜 인기가 많은지 바로 직주 근접의 특징이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이제 중구, 이제 종로구와 이제 그 강화문에 있는 그 중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구 또한 또 많은 그 일자리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한 가지 지도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서울에 강남이 있고 이제 강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중구와 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심지, 원래 도심지였던 한양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에 정말 많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모습 보여지겠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또한 또 많은 대기업 수가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은 또 재미있게도 GTX 노선, 그 대심도 그 광역철도망이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도심의 그 중심에 바로 이제 GTX가 이제 교차를 하게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역을 기준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특히 이제 중구와 종로구에는 이제 서울역이 직결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GTX 이제 A 노선과 이제 B 노선이 이제 서울역에 그 간통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 3개 노선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역에 이제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워낙 업무 지구가 크다 보니까 또 양재역과 수서역에도 이제 GTX 이제 그 철도망이 생기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또 이제 GTX가 이제 간통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정말 잘 나타나는 곳이라고 압축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많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이제 또 한번 이제 대규모 철도망의 호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고 많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을 특히 상급지의 조건을 찾고서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또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또한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개인 또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이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규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부동산에 어떤 큰 혼란기가 오겠지만 그 이런 혼란 시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간은 바로 직주 근접의 효과가 특히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과 GTX 모습이 그 개통되는 모습이 일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이런 곳에 집중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전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올해 2020년 부동산 시장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죠. 부동산에 있어서 기본은 직주 근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급지를 찾을 수 있는 키포인트로 기억을 해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이 직주 근접이 탁월한 지역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디일지 바로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 직주 근접으로 서울 3도심 딱 꼽아주셨습니다. 서울 3도심 영등포구인데요. 여기서 양평동 4가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9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그 당산역과 선유도 사이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발의 그 집중도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 서남권의 그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영등포구 3도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와 마포구에 이어서 이제 영등포구가 이제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구 수가 이제 소형주택을 찾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임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음에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산역과 선유도역 사이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가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그 직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점심시간대에 가보시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다양한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이나 비즈니스를 하러 나오는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도 대형 편리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라든가 대형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 병원 등이 다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층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곳에 이제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그 대규모 직장 수요, 특히 고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곳에는 이제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특히 시간이 한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네, 투룸 주택 찾아보고 있습니다. 당산역과 선유도역 중간쯤인 것 같아요. 여기가 특히 소형 가구가 많은 이유가 여의도를 포함해서 1, 2인 가구, 직장인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 하면은요, 개발이 이제 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개발 구체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개발의 그 중심은 특히 이제 과거의 그 교통망 인프라가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특히 그 노후된 인프라를 그 개선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부간선도로가 워낙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공원을 만들고요. 그 밑으로 이제 도로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재물포길 또한 워낙 노후가 되고 정체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 조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상은 그 공원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접근성이 개선되는 모습,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밑으로는 이제 지하로 이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이제 먼지도 소음도 많이 제거되면서 이곳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철도망의 계획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남권의 교통이 특히 수도권과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안산선 개통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가 개통이 된다면 이제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GTX 비노선과 이제 신림선 그 경전철의 그 개통을 통해서 서남권의 그 핵심 그 지역으로 이제 교통망이 더욱더 모여드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의도 내 이제 초고층 빌딩, 특히 업무 시설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파크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크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현대백화점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이곳에 점차적으로 고용 효과가 창출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바로 여의도의 바로 인접 지역입니다.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 있는 여의도는 특히 이제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그런 위상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앞으로도 이곳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이렇게 많기도 하고요. GTX와 신안산선의 개통 효과는 꼭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이 이렇게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앞으로도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크게 벌어질까라는 기대감을 안게 되는데 투룸의 시세 살펴주시죠. 예, 투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세가 나가는 금액은 최근에 금액이 올라갔고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그 전세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월세 시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한 120에서 130만 원을 그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약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고 지금까지는 좀 오래된, 노후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영등포구에 투자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있는 내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영등포구 또한 아직까지 그 성장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 이곳에 이제 교통의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점 기억해 두시면 이곳이 투자자가 이게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영등포구의 미래 기대해 보면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주변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입니다. 그 어느 지역과 비교해봐도 월등하게 기업의 수도 많고 그만큼 종사자들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자, 강남 안에서 서초구 양재동만의 입지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그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그 양재역과 양재천 그 중간 지점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터미널과 고속 터미널 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터미널과 관련된 인프라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강남역 상권과의 그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대치동과 도곡동의 학군수요 또한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곳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 개포동의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포동의 그 재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양재동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곳에 이제 그 다양한 업무 타운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강남구에는 약 69만, 18년도 기준으로 약 70만의 그 업무 종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0만의 인구 종사자는 바로 이제 뷰티와 성형 관련된 업무군이 큰 축을 이루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테헤란로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다양한 IT 산업과 다양한 업무 산업군들이 몰려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재 R&D구와 이제 연구단지 또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 그래서 이곳이 점점 더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단지로 그 거듭나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곳에 이제 그 교통망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 최초의 구도심보다는 신도시 개념으로 이곳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하철이면 지하철, 그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특히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바둑판처럼 굉장히 잘 정돈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이 쉽고 많은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곳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입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코앞이 강남이고요. 또 바로 옆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개포동이고요. 이러니까 뭐 파급 효과를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저희가 만나보는 서초구 양재동 그 자체적인 개발 호재도 많은 것 같아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구의 상권이 좀 덜 확장이 덜 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서초구 또한 양재동 일대에서 이제 그 업무 타운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재 R&CD 특구 조성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그 서로 이제 그 경제 생태계를 서로 보완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초대로에 이제 또 대기업 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오롱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 등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그 종상향을 하면서 이곳에 이제 다양한 업무 시설, 특히 이제 오피스와 이제 상업 시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역의 상권이 서초구 쪽으로 이제 확장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TX C 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이제 호재 그 이슈 시간에 이제 GTX 노선이 강남구에 이제 양재역에 들어간다는 모습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 GTX가 그 개통이 되는 그 곳은 바로 이제 주거의 중심이 되거나 또는 이제 업무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양재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분당선 연장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강남구의 강남 상구의 이제 다양한 업무 축에 이제 용산과의 국제 업무지구와의 연결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이곳의 접근성이 14분 이내로 이게 단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또한 이곳에 이제 우리나라의 큰 산업화에 큰 역할을 했지만 서초구가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절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곳 또한 그 지하로 이제 고속도로를 내리고 그 지상으로는 이제 아파트나 상업시설 또는 다양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이곳에 이제 다양한 그 파급 효과, 특히나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요,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이 서초구가 일대가 더욱더 좋아지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이제 양재동과 옥면동 일대에 대규모 R&D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지금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기존에 이제 서초구가 이제 강남구에 비해서 일자리가 좀 부족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점차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 지역 안에서도 아직은 좀 여지가 남아있는 곳이에요. 상권이 채워지고 상권이 확장될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고 뭐 더불어서 GTX C 노선까지 직접 관통하게 된다고 하니까 가치가 월등하게 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만나보는 가격이 궁금합니다. 투룸 기준 얼마나 될까요? 네,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가 지금 나가는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시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세 투자 시에는 약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안고 진행을 한다면 그 대출을 감안해서 약 2억에서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2천만 원부터 강남 3구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일 텐데 지금 보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그 투자 포인트는 그 시간차인 것 같습니다. 시간차. 미리 선점하는 게 가장 더 싼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 3년간의 변화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인근 지역의 시세는 최근에 이제 6억까지도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 아직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상승 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빠르게 알아보시고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직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상담 이어지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